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보려고 문제를 갖고 왔는데 교재에는 없는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표준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는 선생님이 뭔 버전? 강화 버전, 약화 버전? 약화 버전이라고 그랬죠. 즉 무역풍이 약하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덜 갔던 거죠. 그죠? 그러면 가는 평상시 엘니뇨, 평상시가 되겠죠. 가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죠. 왜? 따뜻한 바닷물이 동태평양 쪽으로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키포인트. 자, 강수구역은 어디에 몰려있다? 평상시에 이 서태평양에 몰려있죠. 강수구역. 왜?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상승 기울기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강수구역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강수구역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그죠? 동태평양 혹은 중앙태평양 쪽으로 몰려있다. 중앙에서부터 동태평양 쪽으로 몰려있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 시기다. 반대로 써놨고요. 2번, 무역풍의 풍속은 가가 나보다 느리죠. 약화 버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3번,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적다. 맞죠? 엘니뇨 시기가 되면 강수구름이 오른쪽으로, 강수구의 오른쪽 동태평양으로 이동했으니까 3번 맞겠네요. 그 다음 4번. 동태평양 부근의 어획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언제가 가장 많다고요? 평상시가 많고요. 엘니뇨나 라니냐는 원인은 다르지만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4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동태평양의 연안에서 용승은 가가 나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죠. 언제 활발하게 일어나? 평상시인 나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린 강화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자, 어떤 것들? 용승이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수구역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가 평상시, 나가 평상시. 가가 평상시겠죠? 평상시로 보이고요. 얘는 뭐 하는 거야? 엘니뇨 시기죠. 왜? 여기 용승 약화가 적혀 있거든요. 그럼 평상시보다 약해졌으니까 엘니뇨 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수구역 서태평양 몰려있던 게 중앙에서 혹은 동태평양 쪽으로 몰려있는 게 보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 시기가 되겠죠. 그럼 기억, 가는 평상시 상태이다. 맞다, 틀리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엘니뇨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약해져서 나타나는 거라고 고치셔야 맞겠죠? 디귿, 엘니뇨가 발생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일대에 홍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고요? 가뭄이 발생하겠죠. 왜? 강수구역이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갔으니까.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본차시 수업 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를 배우면서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뭐 하는 거야? 전환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자, 에너지의 총량은, 즉,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에너지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양은 뭐 하더라? 일정하게 보존되더라.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더라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럼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이라든지 그것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단순한 형태를 하나 보려고 하거든요. 뭐 열기관을 볼게요. 물리원에 가면 다시 또 나오기도 할 건데요. 자, 열기관은 말 그대로 열을 우리가 원하는 뭘로 바꾸는 거야? 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거,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열기관이거든요. 자, 누구? 자, 증기기관하고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증기기관은 물을 끓여서 그 열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기계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왜? 부피가 팽창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그래서 대표적인 이 열기관이거든요. 자, 그럼 요 열기관이 현재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디젤기관, 가솔린기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자동차 엔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 관련 있는 것들 문제에서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주기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을 공급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즉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는 거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그 비율을 뭐라 그러냐면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즉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로? 1로 전환된 비율을 뜻하는 것인데요. 열기관이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즉 한 번 에너지를 준 동안, 즉 열 에너지를 줬죠. 그 동안 얘를 얼마만큼의 1로 바뀌었냐? 그 비율이니까 누구를? 외부에서 한 일을 공급한 열 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나눈 값입니다. 나눈 값. 그럼 요거를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즉 열기관이 한 일이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어떤 비율로 차지하느냐. 그래서 식을 요렇게 썼고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기 위해서 뒤에 그냥 곱하기 100을 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란 공급한 에너지 분에 우리가 열기관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 비율. 그래서 요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열은 보통 Q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Q1, Q2는 왜 붙였는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Q1분의 W, W는 워크 2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기관에서 에너지율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순환하는 동안 온도가 T1인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공급받아서 외부에 W만큼 일을 하고 그 100% 일로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T2인 절 열원으로 Q2만큼 열을 뭐 했다? 방출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W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돼야 되니까 일단 Q1만큼의 열을 준 거에서 그중 일부는 뭐가 되고 일을 했고 나머지 Q2는 뭐 하는 거야? 밖으로 방출한 거죠. 그러니까 Q1은 W 플러스 Q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W양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얘를 뭐 하는 거야?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기관의 효율을 다시 쓰자면 이걸 이용해서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뭐 공급한 그 Q1에다가 일을 한 양 W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Q1 쓴 이유를 이제 알겠죠. Q2가 있어서 Q1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Q1분의 W는 뭐 W 마이너스 자, 계속 지금 안전 재난 문자가 오고 있어서 지금 깜짝 놀랐네요, 또.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럼 W는 어디서 어딜 뺀 거야? Q1에서 Q2를 뺀 거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항한 것들. 그럼 요거를 또 과학하는 인간들은 또 그냥 하면 될 것을 또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뭐? 요렇게 한번 찢어보자는 얘기죠. 그럼 1 마이너스 Q1분의 Q1의 1이니까요. 그러면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려드렸던 Q1분의 W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다 뭐 100 쓰셔도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라 그러면 100을 곱하고 그냥 퍼센테이지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나도 되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열기관에 공급된 Q1에 비해 Q2 값이 작아진다. 자, 그럼 요거가 값이 작아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됐죠? 자, 그럼 열기관의 효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Q2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뭐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 W 값이 커져야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열기관의 효율은 좋아,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따라서 자, 열기관의 효율을 자, 뭐 하면 높이면 높일수록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거야, 적게 쓰는 거야? 적게 쓰는 거죠.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게 되니까 지구 환경의 보존이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붙여놨거든요. 즉 뭐 높은 등급의 차를 사라는 얘기겠죠. 즉 그게 연비가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2번 볼게요. 열기관이 일을 하는 동안 방출되는 열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뭐의 값은 0이 될 수 없다? Q2 값은 0이 될 수 없죠. 대신 이 Q2 값을 최대한 뭐 하는 거야? 낮출 수는 있는 거죠. 요걸 계속 개발하고 있고 점점점 좋아져야겠죠. 그죠? 자, 그럼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보겠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그냥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1번.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만 자, 즉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만 방금 봤듯이 우리는 Q1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W에 일을 해주고 싶은데 반드시 뭐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Q2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 Q2는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 총량,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 즉 요 값들이 증가하더라. 자, 따라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밖에 없죠. 왜? 화석 연료라고 하는 에너지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야 돼? 낮은 제품, 높은 제품, 즉 뭐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사라. 그러기 위해서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제로 하우스, LED 전구들을 써야 한다.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자, 3번. 그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가정에서를 하면 주택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집을 지을 때 뭘 넣어라? 단열재를 두껍게 넣어라. 요즘 단열재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즉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안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창문은 몇 중창? 이중창을 쓰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뺏기는 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백열 전구나 형광등 대신 LED, 요즘 LED 전구가 대세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많이 파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노력들은요. 자, 뭘 하는 거? 탄소 포인트 제도나 뭘 하라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하도록 한다. 즉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거거든요. 즉 얘네들이 화석 연료를 덜 쓰면서 전기 자동차로 가기 전 뭐 단계라고 보셔도 되고 얘는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특히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면 혜택을 되게 많이 줍니다. 세제 혜택, 뭐 구매 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소 포인트 제도 볼게요. 탄소 포인트 제도는 말 그대로 포인트인데요. 즉 요거 부산광역시에서 갖고 온 건데요. 탄소 포인트를 이게 적립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은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1, 2, 3, 4, 5 이거 가전제품 등에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1등급에 가까운 제품들일수록 좋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형성평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열 효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문제는 뭐해라?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선생님이 푸는 거 바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문제를 하는지 나중에 기억에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시고 즉 동영상 전개하신 다음에 풀고 난 다음에 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이 씹히기도 씹히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갖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당 떨어진 상태라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50kJ입니다. 줄의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하고 저 열원에서 Q의 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 이때 킬로줄 설명드릴게요. 자, 에너지의 단위가 줄입니다. 읽을 때 줄이라고 있고요.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런데 앞에 K가 붙었죠. K는 뭘 의미하는 거야? 10의 세제곱을 의미하죠. 그래서 줄의 1000배가 킬로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주어진 것으로부터 얘를 구해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알려드렸던 식 아까 볼게요. 열 효율은 식 다시 떠올려보세요. 뭐 분의 공급한 열 Q1분의 뭐 W. 근데 이 W는 뭐에서 뭐를 뺀 거야? Q1에서 Q2를 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Q1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식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려줬던 식에 따르면 뭐야? Q2 값이죠. Q2 값이야. 자, 그런데 Q2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뭘 알아야 되는데? W를 알아야 되는데 W가 없네? 자, 그럼 우리가 할 건 뭐 하는 거냐면 W를 계산하고 Q2를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식 먼저 쓸게요. Q1분의 W가 얼마라는 거야? 0.3이라는 거 지금 주었잖아요. 자, 그런데 Q1은 나와 있어. W는 몰라. 자, Q1 얼마라고 줬습니까? 아까 50kJ이라고 줬죠. 그럼 따라서 W 값 얼마야? 3515에서 15kJ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Q1은 W 플러스 Q2야. 그죠? 그러면 얘는 W가 15니까 얘가 50이 나오려면 Q2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5kJ이 되겠죠. 따라서 저 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얼마다? 35kJ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2번 볼게요. 표는 형광등 A, B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20, B는 25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A, B의 25, 20%라고 하는 건 전래 얼마를 줬다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줬다면 그 중에 20이 얘는 원하는 형태를 뭐로? 빛에너지로 바뀐 거죠.
왜? 형광등은 우리의 목적이 뭐야? 빛을 내는 거니까 20만큼을 뭐로 빛을 낸 거고 B는 얼마야? 25만큼을 낸 거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A가 B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맞다 틀리다. 아니죠. 누가 더 많은 일을 한 거야? B가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니은 같은 양의 일을 한다라고 친다면 A가 B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맞다 틀리다. 즉 보세요. 얘가 지금 100의 에너지를 줬을 때 얘는 20의 일을 하고 25의 일을 한 거죠. 그럼 똑같이 우리가 뭘 하도록 100의 에너지, 100만큼의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자, 그럼 B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지금 100일 때 25니까 얼마? 400을 주면 100 나오겠지. 맞죠? 400을 주면 여기서 25%니까 100이 튀어나올 거고. 그럼 A는 얼마를 줘야 돼? 20%니까 500을 줘야 얘가 100 나오겠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양을 일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더 많다. 즉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한다. 니은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B가 A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다 틀리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더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즉 얘는 75 내놔야지. Q2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Q2 값이 얼마야? 80이지. 누가 더 많은 열을 내나? A가 더 많은 열을 내어놓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보셔야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동차의 매 초당 에너지 이용과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돼 있죠. 모식적이란 말은 이제 익숙해졌겠지, 그지? 자, 그러면 보시면 아까 자동차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즉 자동차 엔진이 열 기관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얘를 보시면요. 일단 뭐 해야 돼? 얘는 연료를 집어넣었어. 얼마? 72kJ만큼의 에너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로 가, 안 가? 안 갑니다. 자동차 본넷 만져봐. 뜨끈뜨끈하죠, 그죠? 그건 원래 우리가 원하던 에너지 형태야? 아니죠. 뭐? 얘는 엔진을 굴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조명등을 켜거나 이런 것들 있죠. 전기장치로 쓰는 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지만 나머지 것들 다 원하는 형태 아니거든요. 즉 요거 원하는 형태 아닙니다. 그 다음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 원하는 형태 아니거든요. 필요한 게 엔진하고 조명등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에너지 효율은 20%이다. 맞다 틀리다. 자, 볼게요. 얘는요. 우리가 얼마를 줬어? 72kJ만큼을 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얼마야? 14.4kJ만큼만 원했어. 됐죠?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 100 했죠? 예,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한 겁니다. 그러면 20% 나오네. 그럼 기억은 맞죠, 그죠? 에너지 준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조명등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에너지 전환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자동차가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는 학생은 없을 거니까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그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요게 뭐로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역학적 에너지, 즉 일로 바뀌기도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자동차 안에 쓰는 전자제품 있잖아요. 라디오, 조명등 같은 건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중에서 일부가 그 배터리로 가거든요. 배터리에서 뭐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 다음에 이 각각 관련된 전자제품들, 조명등,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드린 라디오 같은 것들로 다시 바뀌거든요. 근데 조명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 맞거든요. 자, 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자동차 연료의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연료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자동차 방금 설명드렸죠. 오래 타면 탈수록 본넷이 뭐 뜨거워져. 즉, 뭐 하는 거야?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서도 열 에너지. 그 다음 뭐?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에서 뭐 발생해? 열. 그 다음에 조명등 같은 것도 오래 켜놓으면 뭐 돼? 열 발생하거든. 따라서 자동차 연료의 최종 버전, 즉 전환되고 난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열기관의 고열원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더니 외부에 300줄의 일을 하고 200줄의 열 에너지가 저열원으로 빠져나갔다.
그럼 이 열 효율의 이 기관의 열 효율은 자, 열 효율 2라고 쓰게요. 자, 그럼 식은 Q1분의 W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Q1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계산 못한다고 하지만 아까 선생님 식 써줬죠. Q1은 뭐 플러스 W 플러스 Q2라고 써줬잖아. 그러면 여기 W 플러스 Q2분의 W 이렇게 식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야? 500줄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1로 된 건 얼마야? 300줄이죠. 그러면 얘는 곱하기 100 해야겠네. 문제에서 퍼센테이지로 물었으니까 그럼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죠? 60%. 다 넘어가겠습니다.